제3부 이름만 남은 사람들. 1983년 이후 1장 번호표 5917 1983년 6월 30일 밤 10시 15분 KBS 특별 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가 시작되었다. 전국이 텔레비전 앞에 모여들었다. 사람들은 울었고 웃었고 소리쳤다. 저 사람 우리 오빠 아니야? 엄마 아니야? 아니야. 이름이 달라. 방송국 앞에는 수만 명이 모였다. 손에 종이 팻말을 들고 이름과 나이, 출신지를 적은 철수도 거기 있었다. 그의 손에는 종이가 있었다. 비사용지 크기, 검은 매직펜으로 쓴 글씨. 찾습니다. 박금순 49세 여. 1950년 12월 흥남부두에서 헤어짐. 함경북도 경원군 출신. 특징 은비녀 소지. 연락처 부산 중구 국제시장 박철수 54세. 번호표가 붙었다. 5917번. 철수는 그 번호표를 보았다. 5917. 자신보다 앞에 5916명이 있다는 뜻이었다. 5916명의 이산가족. 5916개의 이야기. 5916개의 눈물. 아저씨, 언제 헤어지셨어요? 옆에 선 여자가 물었다. 33년 전. 어머, 그럼 만나면 알아보시겠어요? 철수는 멈칫했다. 알아볼 수 있을까? 16살 금순이가 지금은 49. 33년의 세월. 사람은 얼마나 변할까?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찾아야죠. 끝까지. 여자는 자신의 팻말을 보여줬다. 찾습니다. 이철수 35세 남. 1951년 평택에서 헤어짐. 제 손자예요. 2살 때 헤어졌어요. 이제 35. 여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우리 며느리랑 손자가 평택역에서 사람들한테 밀려서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철수는 그 여자의 어깨를 토닥였다. 찾을 거예요. 꼭.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철수도 알고 있었다. 33년. 너무 긴 시간. 너무 많은 변화. 2장. 말하지 못한 이름. 방송이 계속되었다. 카메라가 사람들을 비췄다. 팻말을 들고 울고 있는 사람들. 서로를 알아보고 얼싸안는 사람들. 찾았다. 형님, 오빠, 어머니. 감동의 재회. 눈물의 상봉. 하지만 대부분은 찾지 못했다. 카메라에 비친 후 사라졌다. 번호만 남기고 철수의 차례가 왔다. 5917번 분, 앞으로 나와주세요. 철수는 떨리는 걸음으로 앞으로 나갔다. 카메라가 그를 비췄다. 전국의 시청자들이 그를 보았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박철수입니다. 누구를 찾으십니까? 여동생 박금순입니다. 언제 헤어지셨습니까? 1950년 12월. 흥남부두에서. 아나운서가 고개를 끄덕였다. 어떤 상황이었나요? 철수는 입을 열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배가 마지막이었습니다. 둘 다 탈 수 없었어요. 그래서 목이 메었다. 제가 먼저 탔습니다. 부산에서 자리 잡으면 금순이도 오라고 했습니다. 영도다리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초생달 뜨는 날. 그래서 만나셨습니까? 철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오지 않았습니다. 33년 동안. 카메라가 철수의 얼굴을 클로즈업했다. 주름진 얼굴, 눈물. 금순아. 철수는 카메라를 보며 말했다. 오빠다. 철수 오빠. 살아있으면 연락해라. 영도다리에서. 아직도 기다리고 있다. 방송이 끝났다. 철수는 종이 팻말을 들고 밖으로 나왔다.
사람들이 여전히 모여 있었다. 팻말을 들고 이름을 부르며 김영숙, 박만수, 이정희, 수천 개의 이름.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철수는 집으로 돌아갔다. 국제시장의 작은 방. 그곳에서 혼자 살았다. 전화기를 보았다. 혹시 전화가 올까? 혹시 금순이가? 하지만 전화는 울리지 않았다. 3장. 금순이라는 이름. 방송이 끝난 후 한 달 동안 철수는 수십 통의 전화를 받았다. 혹시 우리 금순이 아닐까요? 제 이모 이름도 금순인데요. 흥남부두 맞아요. 나이도 비슷하고. 하지만 모두 다른 사람이었다. 다른 금순, 다른 이야기. 어느 날 한 여자가 찾아왔다. 저 박금순이라고 합니다. 철수는 깜짝 놀라 여자를 보았다. 당신이? 아니요. 제가 찾으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냥 방송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여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자신도 함경도 출신이라고. 자신도 145태 때 내려왔다고. 자신도 가족을 잃었다고. 저도 오빠가 있었어요. 흥남에서 헤어졌어요. 이름은 윤태수. 하지만 못 찾았어요. 그래서 아저씨 이야기가 남일 같지 않았어요. 우리 오빠도 어디선가 저를 찾고 있을까요? 철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여자는 떠났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왔다. 또 다른 금순, 또 다른 이상가족. 철수는 깨달았다. 금순이는 한 사람이 아니었다. 금순이는 수천 명이었다. 수만 명이었다. 헤어진 모든 여동생, 잃어버린 모든 가족. 그들은 모두 금순이었다. 4장. 영도달이 다시. 1990년대가 왔다. 철수는 70이 넘었다. 장사는 그만뒀다. 몸이 따라주지 않았다. 작은 월세방에서 혼자 살았다. 정부에서 나오는 약간의 보조금으로. 하지만 여전히 매달 초생달 뜨는 날이면 영도다리에 갔다. 몸은 약해졌다. 버스를 타고 가야 했다. 예전처럼 걸어갈 수 없었다. 다리에 도착하면 난간에 기대섰다. 오래 서 있을 수도 없었다. 그래서 벤치에 앉았다. 사람들이 지나갔다. 젊은이들, 연인들, 가족들. 아무도 철수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냥 늙은 노인, 다리 위에 앉아있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어느 날 젊은 여자가 물었다. 응, 괜찮다. 누구 기다리세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여동생. 언제 오시는데요? 모른다. 언제 올지. 여자는 이상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더 묻지 않았다. 철수는 달을 보았다. 초생달, 여전히 가느다란 달. 금순아. 중얼거렸다. 너 어디 있니? 바람이 불었다. 차가운 바람. 겨울이 오고 있었다. 철수는 생각했다. 자신이 죽으면 누가 금순이를 기다릴까? 누가 영도다리에 와줄까? 아무도 없다. 그러면 금순이는 정말로 사라지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5장. 초생달. 2000년 12월. 철수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폐렴이었다. 나이도 많고 몸도 약해서 회복이 어렵다고 했다. 가족분 계십니까? 간호사가 물었다. 없습니다. 연락할 분은? 없습니다. 간호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밤이 되었다. 병실은 조용했다. 철수는 창문을 보았다. 달이 떠 있었다. 초생달. 오늘이 그날이었다. 매달 가던 날. 하지만 이제 갈 수 없었다.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금순아. 철수는 중얼거렸다. 미안하다. 오늘은 못 갔다. 눈물이 흘렀다. 50년을 기다렸는데
너는 오지 않았구나. 아니, 내가 오지 못한 게 아니라 내가 못 찾은 거겠지. 미안하다. 금순아. 철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그는 꿈을 꾸었다. 눈보라가 휘날리는 흥남부두. 배, 사람들, 그리고 금순이. 오빠. 금순이가 손을 흔들고 있었다. 오빠, 나 여기 있어. 철수는 달려갔다. 눈 속을 헤치며 사람들 사이를 비집으며 금순아. 하지만 가까워질 수 없었다. 금순이는 점점 멀어졌다. 금순아, 기다려. 오빠. 금순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오빠는 최선을 다했어. 이제 괜찮아. 금순아. 나도 오빠를 찾았어. 매일 찾았어. 하지만 갈 수 없었어. 왜? 나는 북쪽에 있었어. 오빠는 남쪽에 있었어. 우리 사이에 선이 그어졌어. 넘을 수 없는 선. 금순아. 하지만 괜찮아. 오빠. 우리는 헤어진 게 아니야. 우리는 항상 함께였어. 오빠 마음속에 내가 있었고 내 마음속에 오빠가 있었어. 금순아. 금순이가 웃었다. 16살 소녀의 미소. 굳세게 살았어, 오빠. 고마워. 그리고 금순이는 눈 속으로 사라졌다. 마지막 장. 2000년 12월 20일 새벽. 박철수 사망. 향년 71세. 병원은 무연고자 사망 처리를 했다. 장례는 간소하게 치러졌다. 그의 유품은 많지 않았다. 낡은 옷 몇 벌, 오래된 사진 한 장, 흑백 사진, 어린 남매가 서 있는, 그리고 낡은 종이 한 장, 비사용지, 색바랜 글씨. 찾습니다. 박금순 49세 여. 1950년 12월 흥남부두에서 헤어짐. 영도다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매일 사람들이 지나갔다. 출근하는 사람, 데이트하는 연인, 관광객. 아무도 몰랐다. 이 다리에서 한 남자가 50년을 기다렸다는 것을. 밤이 되면 달이 떴다. 초생달. 그 달빛 아래 바람이 불었다. 그리고 들리는 것 같았다. 노래가.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흥남부두에 목을 놓아 불러봤다. 찾아를 봤다. 금순아, 어디로 가고 길을 잃고 헤매었더냐. 그것은 한 남자의 노래였다. 그리고 수만 명의 노래였다. 헤어진 모든 사람들의. 북쪽 어딘가 한 노파가 라디오를 듣고 있었다. 남한 방송. 불법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매일 밤 몰래 들었다. 노래가 흘러나왔다. 굳세어라 금순아. 노파는 눈을 감았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은비녀가 쥐어져 있었다. 오빠. 그녀는 중얼거렸다. 나도 찾았어. 매일. 하지만 갈 수 없었어. 미안해. 오빠. 창밖에 달이 떠 있었다. 초생달. 제3부 끝. 작가 후기. 이 소설은 한 남매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수백만 이산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1950년 흥남부두에서 10만 명이 배를 타지 못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살아남았고 일부는 죽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평생 누군가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만나지 못했습니다. 선이 그어졌기 때문입니다. 38선, 휴전선, 분단선. 이름은 달라도 의미는 같습니다. 넘을 수 없는 선. 2024년 현재 이산 가족 1세대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만나지 못한 채 죽었습니다. 이 소설은 그들을 위한 것입니다. 헤어진 금순이들과 기다린 철수들을 위한. 그리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왜 아직도 이 선을 넘지 못하는가? 나는 너를 찾지 못했다. 하지만 너를 잊지 않았다. 그걸로 되는 거였을까?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